자, 여기 보세요. 자, 일반 중개 계약의 구두 계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없어서 손님이 보완된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전속이면, 전속 중개 계약이면 구두 계약 방식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뭘 쓰면 돼요? 계약서 쓰면 되겠죠. 각종 서식은 다 어디서 정합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가 있고, 전속중개계약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말은 법에 정한 서식이 있죠. 서식에 의해야 한다. 그 말은 법에 정한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그 말이죠.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로서 남겨둬라. 그 말이죠. 그럼 보존해야 되겠죠. 몇 년 보존인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거 중개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서 쓰고 보존은 이게 중개업무예요. 이거 위반하면 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기본 업무 정지. 그러면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전속 중개 계약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개업공인인사 한 사람 딱 정해서 매도 의뢰인이 A가 자기 소유 아파트 매매권을 2달 내에 팔아달라고 니한테만 맡길게 전속 중개 계약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 물건 내놓고 하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했고, 임대인이 자기 소유 물건을 가져와서 2달 후에 세입자가 나가니까 2달 내에 세입자 구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맡기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을 갑이 매도 의뢰인과 임대 의뢰인과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매도인이 내놓은 중개 대상물, 임대인이 내놓은 중개 대상물이 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해야 될 거 아니야? 할 때 혼자 자기가 확보한 물건을 혼자 조서 확인하고 매수 임차인을 찾아서 혼자 중개하게 되면 손님이 맡긴 2달 내에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물건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손님이 이익이 안 되니까 네가 확보한 물건이 있으면 너는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 물건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이미 매수인을,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다른 개업 공인에서는 손님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동산에서 볼 수 있도록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앞면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소장만 가입해서 소장끼리 물건을 올리고 연락해서 공동 중개할 수 있는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 7가지 사항을,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모든 개업 공인 중개사가 인터넷에 가입한 건 아니겠죠. 또는 일간신문에 이런 조건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맞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공동 중개합시다 라는 취지에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확보한 대상물의 물건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며칠요?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대상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럼 정보 공개가 핵심이요. 혼자 하지 말고 조건이 맞는 부동산 찾아서 공동 중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개한 다음에는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했습니다라고 공개한 다음에는 지체 없이 물건 내놓은 손님에게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원칙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서 중요한데, 손님이 예외로 물건 내놓으면서 내 물건은 네한테만 내놓겠는데 다른 부동산에 내 물건 내놓지 마라 할 수 있는 없나요? 있죠.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손님이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이때는 예외로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의무가 예외로 발생돼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이 7가지 사항이
전속 중개 계약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7일 또는 이것도 나오지만 공개해야 할 정보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요. 그럼 지금 공개하는 7가지는 중개 대상 물건, 매도 임대인이 내는 물건에 관한 사항을 다른 부동산에 내놔라 그 말이죠. 물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만 사람은 공개한다. 그 물건의 건저당권자 어디 은행 무슨 지점 임차인이 있네처럼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은 물건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사람이죠.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실 때 가장 기초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는 단계별 가격 이름이 바뀌어요. 중개계약은 손님이 1단계로 와서 일을 맡기는 단계죠. 그 다음에 손님이 내는 물건을 각종 대장이나 등기부 통해서 조서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에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 설명해야 되겠죠. 합의가 되면 마지막으로 계약서 쓰겠죠. 그럼 계약서를 쓴단 말은 합의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때 가격 이름은 거래 가격,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약서 쓰기 전에 중개 계약이나 확인 설명하는 단계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죠. 합의된 가격인 거래 가격 하면 안 되고 거래 예정 금액, 예정자 꼭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공개사항에 법에서 공시 7가지 안에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전속 중개 계약하러 목적이 매도인이 온 것처럼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물건 내놓고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매수하게 될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세금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시지가 아니야? 그래서 매매 계약이면 법대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전속 중개 계약하러 목적이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 목적으로 물건 내놓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 차임이 중요하지 물건의 공시지가는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공시지가이고 임대차 계약이면 공개사항인데 재량을 줘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 금액까지는 반드시 공개하지만 공시지가고 어떤 계약인 때만 임대차 계약인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차량. 여기에 가장 핵심이면 요건 기본 제재가 업무정지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나오면 이게 핵심이니까 이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적극적인 의무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맡긴 게 전속이죠. 정보 공개했다고 문서 통지를 했죠. 통지받은 매도 임대인은 그 다음 단계도 궁금할 거 아니야. 중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하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한 다음에 2주에 1회 이상 일전에 통지 드린 내용대로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 연락이 와서 조건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아니면 경기가 안 좋으면 물건이 좋아도 연락이 없을 수 있죠.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다 연락이 없습니다는 내용을 손님이 궁금하니까 중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대. 요 네 가지는 누구 의무사항이다? 어떤 계약한? 항상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사에게 일반에게는 없는 네 가지 의무가 더 있다. 시험에서 답은 이거야.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사가 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대상물을 내놓고 갔다 손님이 일을 맡겨가면 일반 중개 계약은 다수한테 맡겼기 때문에 구두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지 개업 공인사 다수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고 작성 의무 없으니까 보존 의무는 당연히 없고 손님이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정보 공개해야 한다.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 요 네 가지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성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정보 공개해야 한다, 업무 처리상 통지해야 한다 나오면 뭐인 때 전속인 때만 의무이지 일반은 네 가지 의무가 없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에서 수십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여러 의무사항 중에서 딱 네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네 가지가 아니고 기타 의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말은 거꾸로 네 가지가 아닌 기타 의무는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되는 공통사항이다. 네 가지인가 아닌가 구분하시고 그 다음 일반 중개 계약 해놓고 해야 한다 나오면 네 가지이면 해야 한다 틀렸고 네 가지가 아니면 일반도 해야 한다 공통. 요게 답이에요. 됐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보 공개입니다. 그럼 일반 중개 계약 규정을 둔 이유는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을 하는데 증거로서 기능 못하는데 다수한테 맡겨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의뢰인 네가 다수한테 맡길 때 네가 맡긴 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면 개업공인서 각자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한 장 써달라고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개업공인서 각자에게 작성 의무는 없다.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 요청을 받게 되면 딴 데 가십시오 해서 거절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계약서 한 장 써달라고 의뢰인이 개업공인서에게 요청하게 되면 요청받으면 계약서를 써야 되겠나요? 거부할 수 있겠나요? 딴 데 가십시오 해도 의무는 없으니까 관계없다고. 그럼 3개월 된 사람은 그래도 접수 받아야 뭐 몇 푼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에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중개 계약서 이도 중개 계약서죠. 어떤 가격 적어요? 여기도 예정 가격 나와야 되겠죠. 이거 나중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이 4가지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한 의뢰인 간에도 중개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어요. 2가지. 일반 중개계약한 의뢰인보다는 전속 중개계약한 의뢰인에게 2가지가 더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간에는 4가지, 의뢰인 간에는 의무상이 2가지. 매도 의뢰인 A가 이미 자기 소유 아파트 매매권에 대해서 갑하고 을 병하고 다수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할 수 있죠. 아니면 특정한 부동산 정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2개 중에 선택해서 체결할 수 있죠. 이미 의뢰인 A가 일반 중개 계약을 다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특정한 부동산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미 중개 계약한 갑을 병 이외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하여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일반은 가능하겠어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면 11만 개다. 11만 개 다 내놓을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이미 다수하고 중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정을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는 거죠. 2번째, 이렇게 다수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해놓고도 자기가 직접 자기 물건을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에 광고 내거나 네이버에 광고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은 부동산 통해서 찾았나요?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어요. 의뢰인이 스스로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일반 가능하겠어요? 제한이 없다. 3개월 된 부동산은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계약서 못 썼잖아요. 지금 여기서 계약서 썼고 계약 쓰고 제가 이사 갔죠. 이미 팔고 여기 3개월 1년 된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연락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3개월 된 사람이 열심히 4억짜리 손님 맞추려고 열심히 뛰댕겼을 거 아니야. 4억짜리 손님 맞췄다고 저는 지금 어디서 이사 갔죠? 연락하겠죠. 저한테 사장님 손님 맞췄습니다 하면 제가 어디십니까 물어보겠죠. 이미 이사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혈압 올라 죽는 게 이거예요.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고 나가도 연락도 안 주고 3명 맡겨놓고도 벼룩시에는 광고 내고 내가 찾은 사람 계약 쓰고 가면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요. 날씨 좀 풀릴 때 편의점 앞에서 보통 목이 마르면 캔맥주 한 개는 먹을 수 있잖아요. 2캔 이상 먹고 있는 사람은 다 3개월이 1년 된 사람이에요. 열받아가지고 상가 15억짜리 매매권을 거의 다 맞췄는데 다른 부동산에 채가 나갔어요. 아니면 조건을 다 맞춰줬는데 손님끼리 나를 빼고 둘이 계약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10억짜리 같으면 0.9%면 한 사람은 1,350만 원 정도 수술이 되거든.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는 맥주 3캔 먹고 중얼중얼거리 댕겨요. 얼마나 잘 사는 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호응되고 막 가음을 질러 막 욕을 하고 그 사람은 상태가 좀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시기에 좀 견디셔야 돼. 자,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는 갑 니한테만 맡기겠다. 다른 부동산 맡기지 않겠다 했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겠나요? 계약 위반.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이 이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전속의 특징이 이겁니다. 가능하다.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 말은 이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는데 을 통해서 계약했다 그 말이죠. 계약 위반이죠. 아니면 A가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한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자기와 전속 중개 계약한 A에게 상대방 B를 소개했다고. 누가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B를 소개받았죠. 그럼 지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갑의 중개로 알게 되었죠. 조건을 맞춰보니까 조건이 맞아. 그러면 중개한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을 통해서 계약서 쓰고 보수 주면 깔끔할 거 아니야? 조건을 맞춰보니까 조건이 맞아. 보수를 안 주려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둘이 몰래 어디 갔어요? 저 동구 추전동 6일 횟집 물향기 시키라고 둘이 계약 썼다고. 이거 허용돼야 안 돼요? 물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되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알게 됐다 하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아니네. 계약 위반. 그러면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 차이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경우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 A는 갑과의 계약을 위반했죠. 위반했으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일반 중개 계약은 이게 허용되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허용되죠. 허용돼서 계약 위반한 거 아니죠. 위약금 주는 건 아닌데 일반 중개 계약보다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 의무 더 있고 인터넷에 물건 공개할 때 일간신문에 광고 낼 때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들고 문서 통지할 때 비용 들죠. 일반 중개 계약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는 있지만 이런 네 가지 의무가 없다. 그거는 법적으로 비용 발생이 없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어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는데 일반 중개 계약보다 정보 공개나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없다? 소요되는 비용은 지불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해야 한다. 다음에 누구만?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만 두 가지 의무가 있지. 일반은 위약금이나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없다. 그 위약금은 얼마 줄 것이고 소요된 비용 얼마 줄 것인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계약했죠. 계약한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억이다. 울산광역시설에 보니까 요율이 0.4%이다. 법정 중개보수가 160만 원이다. 그럼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계약서 써준 다른 부동산에게 얼마 주고 160만 원 중개보수 줘야 되고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사에게도 위약금 줘라 그 말이죠. 위약금 중개보수 100% 160만 원 줘야 돼. 이 정도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야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아니고 소개해줬는데 배제하고 계약해도 계약 위반이니까 똑같이 위약금은 중개보수 계산되면 100% 전액을 위약금으로. 근데 여기는 계약 위반은 아니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계약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어서 위약금 100%는 아닌데 중개보수 50% 160만 원이 50%니까 80만 원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에 광고 낸다고 70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왔어요. 얼마 주면 돼? 50% 범위 안에 주니까 80만 원 범위 안이니까 70만 원 주면 되고 일간신문에 광고 도모낸다고 100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와도 얼마? 80만 원 주면 50%를 반드시 주는 거 아니에요? 범위 안에서 들인 비용이 적으면 70만 원 주면 되고 초과해도 최대 50%만 부담하라 그 말입니다.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은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만 있는 의무요. 됐죠? 네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중요하고 저 한 개만 설명 더 드리고 책 볼게요. 민법 배우시면 임대차 계약은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계약이다.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임대차 기간이 있죠. 기간.
기간 내에 권리 의무가 임대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존속되죠. 이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불러요. 계속적 계약은 해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대차는. 매매는 일시적 계약이라 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지급하고 등기 넘겨받으면 기간이 있어 없어요? 일시적 계약은 해지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중개 계약 보세요. 손님이 와서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세입자 구해달라고 물건 내놓고 갔다. 그 말은 중개 계약하고 물건 조사 확인하고 손님 데리고 확인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는 이 기간이 있다 없다? 기간이 필요하죠. 중개 계약도 임대차처럼 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중개 계약 기간인데 법에서 유효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일반 중개 계약 하에서 다수의 개업 공용회사에게 일을 맡길 때 일일이 몇 개월 약정해요? 약정을 안 하더라고. 중개 계약도 기간은 필요하다. 중개 계약도 유효 기간이 필요한데 관행적으로 약정을 한다. 약정을 안 하니까 기간은 필요한데 약정이 없으니까 법에서 3개월로 한다 돼 있어요.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얼마? 3월로 한다 돼 있는데 손님이 일을 맡기면서 급하게 한 달 후에 이사 가기 위해서 한 달 내에 팔아달라고 약정할 수 있나 없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으면 6개월 후에 이사 가겠다 6개월 맡길 수 있다 없다? 약정이 없으면 기준만 기간이 필요해서 3개월로 정해놓고 약정을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했다면 약정한 기간에 따라서 중개계약이 결정돼요. 기출문제는 의뢰인과 5개월간 전속 중개계약을 약정했다. 5개월의 유효기간을 약정했다. 약정. 그럼 몇 개월이에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5개월 되겠죠. 5개월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이 3개월은 강제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약정이 없으면 얼마를 한다 해놓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미만 한 달 약정해도 한 달, 5개월 가도 5개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됐어요? 책 봅시다. 일반 중개 계약 있죠? 넘겨보시고 132페이지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 있죠? 위에 빈칸이 많다 그죠? 일반 중개 계약 밑줄하시고 옆에다가 요 네 가지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서 의무사항이지 일반은 네 가지가 의무 없죠? 네 가지 X 적으시면 돼. 1.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네 가지 중에 촘촘하게 적어요. 1.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 X.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3년 보존 의무 X. 이 3년 보존 의무 X예요. 3.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는 누구 의무사항이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서 적으시라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 X 그죠? 4.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가 있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X죠. 그 네 가지는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업 공인사 의무사항이지 일반은 네 가지 의무가 없다. 그거 알고 보시면 돼. 그 밑에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첫째 줄 누구는 중개 의뢰인은 밑줄, 둘째 줄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일반 중개 계약서에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청을 할 수 있고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에 밑에 있는 네 가지는 꼭 기재해 줘라 그 말입니다. 기억의 중개 대상물 위치 및 규모.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고 싶다.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이고 몇 번지입니다. 몇 동 몇 호다. 위치 그죠? 규모는 몇 평형대입니다. 그 말이고 어떤 가격 니은 어떤 가격을 니은에 예정 동그라미 예정 가격 적고 거래 가격 하면 안 돼요. 디귿에 예정 가격대로 예정 가격이란 말은 손님이 내놓은 가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보수를 얼마 받습니다라고 예정 디귿 예정 동그라미 가격에 대한 보수도 기재사항이고, 네 번째 중개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 계약이죠. 그 기역 니은 디귿 말고 기타 개업 공인중개사가 끝에 준수해야 할 사항,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도 요청할 수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기재사항인가 아닌가를 물을 때 가장 기초가 거래 가격 하면 안 돼요. 예정 가격이고, 최근 시험 나왔던 것은 네 번째 나온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밑에 3번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359페이지 참조했죠. 서식 밑에 있다 적으시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359페이지 가보세요. 359페이지 359, 360페이지 두 페이지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죠. 그죠? 이게 법에 정한 서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식은 있지만 위에 타이틀에 일반 중개계약서 타이틀 밑줄 하시고 옆에 땡땡 하시고 사용 작성 의무는 있다 없다? 사용 및 작성 의무는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 다음에 361페이지 362페이지가 제목이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서 타이틀 밑줄 하시고 땡땡 반드시 사용 및 작성해야 한다. 그죠? 보신 김에 전속중개계약서 요건 법에 정한 서식이고 반드시 쓰라고 이거를. 그럼 맨 밑에 보시면 계약자 있나요 없나요? 계약자는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당연히 의뢰인 밑줄 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 중개계약 당사자이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서 쓸 일이 있나 없나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서에 자기 도장 찍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X입니다. 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 당사자 두 사람만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되지, 소속은 중개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서명 또는 할인할 일이 없다. 시험 나왔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었던 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안 해보니까 뭘 적도록 하고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 주소 또 성명 또요 상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 묻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서명 및 날인합니까? 서명 또는 동그라미 하시고 및 날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서명 또는인가 서명 및 날인 구분하시고 거래 예정 금액인가 그냥 거래 가격인가 소속이 찍어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 그걸 구분하는 게 시험이에요. 됐죠? 다시 들어오시고. 자, 그래서 132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지금 보셨듯이 있죠?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는 없죠? 안 쓰니까 1번의 첫째 줄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밑줄 하시고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은 정하고 있죠? 안 쓰죠? 쓰라고 권장할 수 있다.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전속중개계약은 옆에 빈칸 있죠? 타이틀 옆에 위에 적으신 거하고 반대로 적으시면 되지. 밑에다가 전속중개계약 옆에다가 1.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및 작성 의무 있다 없다?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및 작성 의무 있다. 사용 및 작성 의무가 있으니까 이 몇 년간 보존 의무가 있다. 3년간 보존 의무 있다. 그죠? 보수가 보존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두 가지 있죠. 3.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 있다. 그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 있다. 정보 공개한 다음에 4.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도 있다 없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있다. 그렇게.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일반하고 비교해서 그래 보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전속 중개 계약의 체결 있죠. 1. 의뢰인 밑줄하시고 뒤에 특정한 밑줄 특정한 양괄호 2번 133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의뢰인 밑줄하시고 뒤에 특정한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둘째 줄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한하여 밑줄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뭐예요? 전속이고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 밑에 하단에 3번 양가로 3번에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있다 적으셨죠? 1.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 밑줄 2번에 보존 의무 있죠? 1번 2번 위반하면 제재가 뭐? 1번 아니요 13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1번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는데 사용 작성 안 했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2번도 보존 의무도 뭐? 업무정지. 가장 핵심이 넘기시면 3번 정보 공개 의무 별표 요거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적으시고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그것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에 거치는 게 아니고 제재가 가장 강하다 그 말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정보 공개 기한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때 며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때 그 다음에 넣으세요. 7일 이내에 넣었을 것이라고. 공인중개사법 앞에 전속 중개 기억에 정보 공개 기한에서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넣으시라고. 7일 이내에 둘째 줄 정보망 뒤에 또는 괄호 선택입니다.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밑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며칠요? 7일. 망 또는 일간신문이지 망과 일간신문 모두 하면 안 돼요.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공개해야 한다. 원칙 다만 예외로 그 말이죠. 의뢰인이 뭘 요청했다? 비공개를 요청했다. 밑줄 요청했다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니은의 정보 공개 방법은 방금 전에 체크하셨듯이 둘째 줄 정보망 뭐요? 또는이요. 정보망 일간신문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인가 선택으로 또는인가 두 가지 다인가 그걸 구분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밑에 D가 공개한 다음에 공개사실 통지 밑줄 둘째 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때 밑줄에 보세요. 공개한 때라고 주어지면 며칠 걸려서 공개한 거예요? 7일 걸려서 공개했다 그 말이죠. 공개한 다음에는 문서 통지할 때는 며칠? 지체 없이 그 내용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문서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공개해야 할 정보 내용이 박스에 7가지 있죠. 물건에 관한 정보 7가지죠. 사람은 공개해요. 미음에 보시면 박스에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밑줄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는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는 공개를 해주라고. 다만 동그라미 각 권리자의 뭐는 주소나 성명은 인적사항이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맨 끝에 4번에 중개대상물의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예정 금액 공개하고 뒤에 공시지가 밑줄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인데 괄호에 밑에 뒤에 다만 동그라미에서 예외로 어떤 계약 임대차 괄호 임대차 계약인 때 딱 뭐만 공시지가 괄호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한 때 공시지가 한 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걸 읽을 줄 아셔야지. 매매가 아닌 임대차가 아닌 매매 계약이면 뭐 하라고? 공개해야 한다. 임대차인 때만 공시지가한 것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 전속 중개 계약서상 의무사항 있죠. 동그라미 기억에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밑줄 얼마? 2주에 1회 이상 밑줄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뭐로 문서 동그라미 통지해야 한다. 니은의 확인 설명 성실 이행 의무 타이틀 밑줄.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차이점이겠나요? 공통점? 여기에 확인 설명을 성실히 하란 말은 네 가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앞에는 일반 점 전속 공통 적으시고 일반이나 전속 공통사항이다. 니은은. 자,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보다 네 가지 의무가 더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다. 그중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밑에 양가로 4번에 전속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 밑줄 의무상 차이점이 몇 가지? 의뢰인과는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두 가지다 그랬죠. 1번에 위약금 지불 의무 밑줄 기업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타이틀 밑줄. 이게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이 가능한 것은 어디면 가능한데 일반이면 가능하지만 전속은 계약 위반이다 그랬죠. 그러면 뒤에 셋째 줄 그가 지불 의뢰인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있나요? 160만 원이 계산되었다. 그럼 1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전액을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죠? 두 번째도 니은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 그게 답이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대방을 소개했다고.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계약한 거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해도 계약 위반이죠. 그럼 똑같이 밑에 셋째 줄 의뢰인인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 소요 비용 지불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첫째 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한 경우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 몇 프로? 50%를 주는 게 아니고 뒤에 범위 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죠? 넘기시면 협조 의무 밑줄. 협조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이다? 위약금 지불하고 소요된 비용 지불 요 두 가지만 차이점이지 나머지는 차이점이 아니니까 협조 의무 앞에도 일반 점 전속 공통 적으시고 일반이나 전속의 공통사항이다. 양가로 5번의 유효기간 밑줄. 유효기간은 얼마로 한다? 3월 가로.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당사자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그 말이고 당사자 간 다른 약정 몇 월과 다른 약정이 있다. 3월과 다른 약정이 있으면 밑줄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끝이지 몇 월 초과할 수 없다는 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요? 약정 기간 제한 없다 적으시고 5개월 약정했다면 5개월에 따른다 그 말이니까 약정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제재는 업무정지는 필요 없고 밑에 임의적 등록 취소 있죠. 임의적 등록 취소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그것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적으셨죠? 밑에 예제 봅시다. 중개계약 밑줄 문제. 문제가 중개계약에 관한 문제구나 알고 보시고 뒤에 틀린 것 X하시고 1.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일반 중개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 2번 전속 밑줄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성명 주소 공개해야 한다. X.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죠. 3번에 임대차 전속 임대차이고 전속이면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4번 당사자가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없다. 유효기간 얼마? 3월로.
5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당해 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죠? 문제 자체는 쉬워요. 옆에 13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 땡땡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만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우리는 정보망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보망은 개념적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나와야 돼. 중개 의뢰인 X입니다. 정보망은.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정보망이 나왔죠.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정보 공개할 때 7일 이내에 정보망에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간신문을 공개한다 할 때 정보 공개 수단이 정보망 나왔죠. 그럼 밑에 정보망의 기능은 됐고 넘기시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139페이지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있죠. 2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양가로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의 2 거래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 불러요. 그럼 첫째 줄 누구는 국토부 장관 괄호 다시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개의뢰인 들어가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밑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하기 위하여 목적적 보니까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가 누구요?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밑줄 누가? 국토부 장관이 오로지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뭘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요건 갖춰야 되겠죠? 밑에 지정 절차가 시험 나오는데 박스 밑에 1번 지정 요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결국은 인터넷이겠죠. 현재 소장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사업자가 되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누구일 것?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2년 당해 정보망에 그 다음 밑줄 가입 이용 신청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사이기 때문에 뒤에 가입 이용 신청 나오면 개업 공인사가 나와야 돼. 공인중개사 하면 안 된다고. 개업 공인사 밑줄 하시고 숫자가 몇 명이요? 500명 이상이고 500명은 몇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2개 이상 2개 밑줄 각각 얼마? 30명. 이 정보망은 총 모아야 되는 숫자는 500명이면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2개 이상의 광역시에서 총수 몇 명만? 500명만 모으면 돼. 울산광역시 최소 30명, 부산광역시 최소 30명 모으고 총수가 몇 명? 500명이면 정보망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 이용 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면 정보망 사업을 하려면 직원도 둬야 되겠죠. 그 밑에 1번에 기업에 니은에 가입 이용 신청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디귿에 정보 처리기사 1인 이상 밑줄 확보할 것. 직원을 둬야만 망사업할 거 아니야? 더 함정이 네 번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가입 이용 신청은 누구만?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하려면 가입 회원을 가입시켜서 이용하게 하는 것인데 가입 이용 신청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직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확보할 직원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해야 할 직원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직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공인
중개사. 이걸 구분하시라고. 가입 이용 신청은 소장만, 확보할 직원은 공인인사. 여기 자리에 가입 이용 신청 자리에 공인인사 들어가면 안 되고 확보할 직원 자리에 개업 공인사면 안 돼. 이 구분, 이런 게 구분하는 게 쉬운 공부예요. 망사업자가 내가 망사업하고 싶다 그러면 회원은 몇 명 이상 가입시키라고? 500명 이상 누구를? 개업 공인인사를. 그럼 내가 사무실 두고 망사업 하려면 가게 확보하고 직원 둬야 될 거 아니야? 확보해야 할 직원은 누구? 정보처리기사하고 공인인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결국은 이게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통신망이기 때문에 컴퓨터 설비도 확보해야 되겠죠. 밑에 맨 밑에 미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자. 가입자가 누구예요? 개업 공인인사 몇 명이나? 500명 이상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괄호 누가 정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니까 국토부 장관이 괄호하시고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할 것. 그 위에 니은하고 T급부터해서 미음 그걸 꼭 구분하시고 니은은 회원 가입 자격이 누구인가, T급부터해서 미음까지는 확보할 직원이 누구인가 꼭 구분하시고. 그럼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지정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지정권자가 누구니까요? 국토부 장관이니까 둘째 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밑줄 하시고. 서류를 쭉 가져가는데 니은에 500명 이상 가입시켰죠? 가입 이용 신청서 제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했어요? 가입 이용 신청은 누가 해요? 개업 공인인사가 500장 제출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고자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으로 간다 그 말 아니야? 갈 때 지금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개업 공인인사.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이 가입 이용 신청서는 개업 공인인사가 제출했습니다라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개업 공인인사임을 증명하는 증이 뭐예요? 등록증이겠죠? 그에 대해서 가입 이용 신청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을 첨부하라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증 4번 가져와라. 자격증 4번은 여기밖에 없어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을 누굴 두었다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둬야죠. 자격증 4번 하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둬야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밑줄. 그래서 앞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이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이거나 소속 공인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들어갔어요. 그때는 신청서 신고서안에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와라 그 말이니까 신청받은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그 시도의사한테 확인토록 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는 등록관청이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간다고?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니까 국토부 장관에 가져오라고 서류를. 자격증 4번도 가져오고 등록증 4번 가져오라고. 국토부 장관은 밑에 시도의사한테 확인 안 하니까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금방 시렵죠. 그래서 서류 확인해서 적합하면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지정 및 지정서 교부 밑줄.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때는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30일하고 1월하고 같습니까? 30일하고 1개월이 같아요. 다릅니다. 법에서 1 단위로 서면 1로 그냥 30일 이렇게 하지 이걸 임의로 1개월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2월은 1개월 맞죠? 에? 30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30일 임의로 1개월 이렇게 꽂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0일 괄호하시고.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 인정되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뭐하고? 지정하고 밑줄. 지정 대장에 기재한 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뭐 교부하라고? 지정서 교부해야 한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밑에 하단에 4번 운영규정 재정 승인 잘 나옵니다. 그럼 지정을 받았죠 이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망사업하기 위해서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다음 밑줄 지정받은 날부터 이제 몇 개월? 3월입니다. 지정서 줘야 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고 지정받은 다음에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입니다. 그 30일 하면 되고 이내에 둘째 줄 뒤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누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정보망은 가입이용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만 지정권자나 지정서 주는 사람은 누구? 국토부 장관이죠. 운영규정 그래서 정부망 나오면 국토부 장관만 나와야 되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들어가면 틀리고 거기에 이제 함정 체크예요. 그러면 밑에 3월 이내에 운영규정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뒤에 이를 변경한다. 이를 그 말은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 한 가지니까 변경할 때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정보망의 설치 운영 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밑줄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 그림이 나왔듯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국토부 장관은 며칠 이내에 지정하고 30일 이내에 지정하고 지정 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지정서를 줘라. 지정 신청일부터 30일. 그럼 지정을 받았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운영규정 승인 받아야 한다. 몇 월? 3월 이내 운영규정을 누구? 국장의 승인 받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는 1년 이내는 설치 운영하라고. 30일, 3월, 1년 이걸 물어요. 나중에 숫자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이해하실 게 그 밑에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 및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있죠. 141페이지 3번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500명 이상 가입 이용 신청을 받고 컴퓨터 설비 확보했죠. 확보하고 직원을 누굴 두었어요?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기사 1명 두고 망사업하고 있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가입한 500명 개업공인사가 자기가 확보한 물건이 있는데 손님이 없으면 사업자한테 내 물건 좀 띄워달라 하고 방금 전에 전속 중개 계획할 때 망의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했죠. 개업공인에서 지가 망의 물건 띄우는 게 아니고 망사업자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정보사업자가 하는 일은 가입한 누구로부터?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달라고 의뢰하죠. 그러면 정보사업자 하는 가장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를 자기가 운영하는 망에 공개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 물건 띄웠죠. 물건을 컴퓨터 인터넷에 띄웠다고. 여기 가입하고 있는 500명 중에서는 이 물건을 매수할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도 있겠네. 망에 가입하고 있는 여기 전속중개계약 방금 좀 보세요.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자기가 확보한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매수할 임차인이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망에 물건 공개할 수 있어 없어요? 누굴 통해서? 정보사업자를 통해서. 물건 여기 올려놨죠. 거기 가입하고 있는 500명 이상 개업공인사 중에서 개업공인사 갑이면 갑이 지금 사업자한테 의뢰해서 물건 띄운 이 물건을 매수할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서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이 맞으면 물건 내는 개업공인사에 연락했겠죠. 네가 망에 올린 물건 내가 매수할 임차할 손님을 내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둘이 공동중개합시다 그 말이죠. 공동중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망사업자한테 의뢰해서 물건 띄웠는데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망에 올린 물건이 계약이 체결돼 버리면 망에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망에 남아있을 가치가 없죠. 이미 팔렸으니까. 그러면 올릴 때도 누구한테 의뢰했듯이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의뢰해서 올렸듯이 팔렸다는 사실은 야가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팔렸다는 사실도 야한테 통보해줘야 내릴 거 아니야. 그 정보사업자 하는 일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에서 첫째 줄 누구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괄호 거기에 의뢰인 들어가면 안 돼요. 의뢰인으로부터 하면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뭐 한하여 밑줄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거기까지 끊으시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거래정보 사업자 나오면 핵심 업무가 뭐라고요? 정보 공개 업무입니다. 정보 공개할 때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되고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밑에 2번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 있죠. 그럼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인가? 자기가 확보한 물건을 망에 올려달라고 의뢰할 거 아니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밑줄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팔아먹으려고 오래된 물건인데 신축과 유사함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당해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었다. 밑줄 뭘 통하여? 정보망을 통하여 물건 띄우고 물건 찾은 사람은 공동중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그러면 팔린 물건은 내려달라고 또 통보해야 되겠네. 며칠 지체 없이 거래 사실을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럼 보세요. 방금 전에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은 네 가지의 차이가 있죠. 네 가지. 일반 중개 계약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물건은 확보되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자기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망에 물건 공개할 수 있나 없나요?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다 망에 가입할 수 있고 망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망을 통해서 정보 공개할 수 있나 없나요? 정보 공개 다 할 수 있고 정보 공개한 다음에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에서 이 물건이 팔렸다고. 그러면 망을 통하여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정보사업자의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죠.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거래가 완성된 때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단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요 네 가지에서만 차이점이고 네 가지가 아닌 기타 의무는 공통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망을 통하여 거래가 완성된 때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 통보하란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차이점이야 공통이야? 공통이니까 거기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상 옆에 일반 전속 공통 적으시라고. 일반도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일반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통보해야 되고 전속도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가 완성되면 통보해야 한대. 일반 전속 공통이요. 제재는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가 없는가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이제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정보망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계약할 승과 관계 있으면 중개업무와 관계 있단 말이죠.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내용이 뭐예요? 물건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이 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공동중개합시다. 그 말 아니요? 공동중개가 가능한 것이 정보망이니까 정보망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해도 제재가 뭐?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이제 3개 나온 거야. 고용인 중개업무 관계 있죠. 인장 관계 있죠. 이게 다 중개업무 작성 보존 관계 있죠. 정보망도 중개업무 관계 있죠. 다 업무정지야. 그래서 밑에 142페이지 하단에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 나오면 일반 전속 공통입니다. 정보망은 다 공통이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죠. 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맨 밑에 6개월 범위안에서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142페이지 맨 밑에요. 옆에 문제 읽어보고 쉬었다 합시다.
143페이지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밑줄 틀린 것 X. 국토부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 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맞죠?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죠?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5번 보세요. 거래정보망 밑줄 하시고 망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그 다음 밑줄 개업공인회사 정보망 나오고 개업공인회사 나오면 정보망은 중규모 관계 있죠. 다 제재가 뭐라고? 업무정지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X. 조금 쉬셨다가 147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그 보고 넘어갑시다.